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그 방송이 있죠. 그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RFA, Radio Free Asia라고 하는 자유 아시아 방송이 있습니다. 이 RFA,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북한의 세 군데의 서로 다른 해킹 조직이 합동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업체가 1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일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면서 방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세계의 방산 시장에 대한민국의 무기가 급속도로 팔려나가고 있고 향후 4천조에 해당하는 전 세계의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이 어쩌면 그의 절반까지도 점유할 수 있다. 이런 희망에 찬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번과 같이 북한의 3개 해킹 조직이 합동으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를 공격을 해와서 우리나라 방산업체 10여 곳이 피해를 보았다라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있었던 남측 대통령 누구죠? 문재인과 그리고 북측의 괴뢰 지도자, 가짜 지도자, 독재자 김정은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 씨는 북쪽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굴종하며 USB를 넘겼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미국의 기가 막힌 국가안보국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측에 의해서 어떤 대화를 어떻게 속삭였는지를 미국에 있는 NSA가 귀신같이 그들의 대화 내용을 감청을 하였고, 그리고 그 내용을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2018년도 4월 달에 이미 문재인 씨 남쪽 대통령은 여적죄, 간첩죄, 외환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국가원수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심각한 나라의 안보와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공통된 인식 속에서 지금 이제 객관적인 증거만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5일 경상남도 경찰청에는 문재인 씨에 대한 간첩죄 고발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피고발인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3개 해킹 조직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국의 방위산업체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이 해왔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했겠죠. 이와 같이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한 공격은 최소 1년 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심각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국경찰청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의 안보수사국에서 4월 23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니엘, 김숙희가 한국 방위산업 기술 탈취를 노리고 합동으로 공격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결과죠. 제가 벌써 저희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그 USB 안에 중수로 발전의 ASZ까지 그리고 가상화폐 및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한, 또 세 번째로는 한국 방위산업 업체들에 대한 접근 가능하게 한 소스코드 및 패스워드에 준하는 귀중한 정보, 비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모든 내용이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삭제해버렸으니 안심하고 가져가라고 얘기한 내용까지
미국에서는 이미 NSA에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번 밝혀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방위산업업체 모두 83곳 가운데에서 10여 곳이 최소 1년 6개월 전부터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받아왔었고 또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추산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북의 해킹 공작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체 첩보와 관계기관 간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토대로 방산업체들이 해킹당한 사실을 인지했던 것이죠. 즉 뭐다? 사후 약방문이었다. 이미 도둑은 도둑질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에 사용되었던 IP 주소와 악성 코드 또 소프트웨어 취약지를 악용해서 경유지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 등을 근거로 이를 북의 해킹 조직의 한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미 도둑놈들은 도둑질하고 이미 도주를 했습니다. 뒤늦게 도둑질 당한 걸 알게 됐죠. 이 정말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자, 일부 피해 사례를 살펴보건대 중국 심양, 선양 이 지역의 특정 IP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 공격 때 쓰였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중국의 선양 어떤 곳입니까? 중국 길림성에 있죠. 요녕성에 있네? 그렇죠. 요녕성. 선양. 뭡니까? 중국에 총영사관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 소위 공작원들이 대거 와서 활동하는 곳이 바로 중국의 심양이라는 곳입니다. 선양 지역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소행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북의 소행과 북의 범죄라는 것이죠. 자, 지금 북한 해킹 조직은 주로 방산업체에 직접 침투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부터 접근을 시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방산업체 서버 정보를 탈취해서 주요 서버에 무단으로 들어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합동공격을 감행한 북의 3개 해킹 조직은 각각 서로 다른 수법을 동원해서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방산업체의 외부망 서버를 해킹하였고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에 시험 목적으로 열어놓은 지점을 통해 회사 내부망까지 장악해서 중요 자료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안 다니엘은 2022년 11월부터 방위산업업체 등을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는 기업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인 방산업체의 서버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뒤에 자료를 빼나갔습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이 개인 전자우편 계정과 사내 업무 체계 계정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쓴다는 허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숙희는 지난해 4월에서 7월 한 방산업체 전자우편 서버에서 계정 정보를 넣지도 않고도 외부 대용량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취약점을 악용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수사로 최소 1년 반 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파악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도둑은 도둑질을 마치고 유유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관리 감독 기관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라 그러는데 그들이란 누굽니까?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들여본다 한들 알겠습니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파악하고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알아낸다 한들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북한이 탈취를 시도한 구체적인 방산기술의 유형, 국가기술, 전략기술 유출 여부, 이런 것들이 모두 국가의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습니다. 마치 문재인 씨가 넘겨준 USB가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그 USB 내용물을 밝히지 않는 것과 유사한 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한국의 방산기술 탈취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킹 조직을 투입하는 총력전 형태로 공격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밝혀낸 것이라고 마치 무슨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정하기를 그 배후에 김정은이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을 거다. 이걸 무슨 추정입니까? 김정은이 지시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근데 무슨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처럼 나라의 안보가 곳곳에서 구멍 숭숭 뚫려서 적들의 통로가 되고 적들의 접근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죠. 오직 하나죠. 다 압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방송에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